제가 화가 나는 건요, 지금 대기업들, 자영업자들 안중에도 없고 지금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최근에 쿠팡이츠 무료 배달비 시작했잖아요. 소비자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라도 쿠팡이츠에서 시켜 먹겠어요. 이것저것 해보니까는 쿠팡이츠가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직장은 엄밀히 말하면 생존 수단이죠. 근데 자영업도 생존 수단이에요. 저도 지금은 돈벌이 하는 거 당연히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외벌이 하는 30, 40대 가장들은 지금 이거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죽도록 힘들어도 빚지면서 버티시잖아요. 계속 생각을 해봐도 지금 배달 매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 상황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식구가 있는 외벌이 40대 사장님이 제일 지금 간절하실 것 같아요. 상황이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꼭 한번 해보시라는 두 가지 중 이거 하나라도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튜버 분이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 이런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배달 시장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거에 증거로 어떤 증권사의 그 글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유튜버 분은 배달 매장 프랜차이즈 대표이신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계속 배달 시장이 성장 중에 있다 하시면서 어떤 논문을 인용하시면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배달 매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배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요. 제 관점에서는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배달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저는 이미 가포화라고 생각하는데 배달 플랫폼 이용 안 하시는 소비자분들 지금 계신가요? 그나마 배달 플랫폼 사용 안 하는 시골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배달을 시켜 드실까요? 저희 어머니조차도 배달을 평생에 한 번도 시켜 드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제가 가서 시켜 먹은 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시켜 드신 적은 없으십니다. 배달 시장 성장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만큼은요. 외국 배달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배달 매장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건 배달 플랫폼 기업들 몫이잖아요. 2023년 11월에 배민이 베트남 배달 업체 그랩을 못 따라잡고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도 외국에 진출하기가 힘든 현실인데 그건 어쨌든 기업의 입장이고요. 매장을 오픈한 지역에서만 배달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배달 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애매모호한 정책만 내놓지 말고 업체와 자영업자가 공생하는 정책을 내놓고 운영하면 좋겠는데 자영업자 지금 나몰라라 하고 배민하고 쿠팡이 밥그릇 싸움 제대로 붙은 것 같잖아요. 제 관점에서는요, 이 업체 간의 경쟁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배달 업체들은 자영업자 분들 신경은 계속 잘 안 쓸 것 같고요. 배달 업체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주도권을 누가 가져오느냐죠. 소비자를 지키느냐 아니면 빼앗아 가느냐, 그 싸움이죠. 쿠팡 무료 수수료 같은 정책은 이런 일환에서 나오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달 시장에서 한번 1위를 찍어 보겠다는 필살기 같은 느낌이에요. 자영업자들 줄 폐업하는 거 관심이나 있을까요? 한국식품산업협회 통계를 보면 대부분 음식점들은 23년 초부터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고요. 밖으로 나오면서 배달 시장은 자연스레 하락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배달 시장의 성장은 이제 멈췄다. 약간의 하락세 내지는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업체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요, 시장 뺏기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수수료 정책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영업자 분들은 업체가 경쟁을 해주면 당장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데 쿠팡이 만약 배민을 누르고 시장에서 1위가 돼서 독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배민이 했던 모습 그 이상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안이 가게 메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 메뉴를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식품 제조 가공업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전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대신 중간에 제3자의 유통 판매자가 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될 경우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 같은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요, 소비자에게 택배나 우편으로 발송해서 전달하는 것에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매장을 보면 택배도 보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거 신고 안 하고 발송하는 업체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그렇게 택배 발송을 하는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온라인 판매를 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겠죠. 신고를 한 다음에는 구청에서 실사가 나올 거예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식품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잘 분리가 되어 있는지, 필요한 조건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러 올 겁니다. 그리고 간혹 집에서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가정집은 불가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통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또 구청에서 재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온라인으로 유통을 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 정책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려면 꽤 까다롭거든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니까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좀 해보라는 어떤 그런 일환으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소식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모르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이거더라고요. 가게에서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서 가져가게 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헷갈려 하시는데, 이런 경우 테이크아웃 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식품이 소비자에게 발송 시 전달받는 기간이 최소 하루에서 3, 4일 이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변질의 가능성이나 어떤 식으로 제조되는지를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되어 나가는 상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배달 매장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신고해서 온라인 판매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 번째는 재고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판매되고 있는 가게 메뉴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재료를 담는 용기나 팩, 아니면 택배 박스 이런 거는 필요하겠죠. 둘째,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올려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서 3.98%에서 5.93%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배달 플랫폼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일반 사업자 기준에서 사업자 가입 승인일이 최근 13개월 미만이면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적용기간 동안 결제금액 500만원 초과가 될 경우에는 지원이 그 달에는 제외가 되고 그 다음 달부터 다시 리셋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는 겁니다. 만약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온라인 판매가 저조해서 판매를 못하겠다 하더라도 들인 비용이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판매가 잘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아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선해서 시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업자 또는
유통업체를 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업체에다가 매장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판매자한테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판매가 되게끔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탁 판매나 전문몰 입점이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대신 팔아주는 개인 또는 업체를 통해서 판매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판매가 괜찮아서 그 다음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식품 제조 가공업입니다. 이건 중간에 유통업체 또는 유통업자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대량 생산해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후에 해외 수출까지 하시려면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매장의 메뉴는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가? 이런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는 게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현재 상태의 문제를 인식하셨다는 것이 일단은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 정보를 드리는 입장인 거고, 이 방법을 나한테 적용해서 수익화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장님의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내 매장의 메뉴가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전히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으신가요? 아직 모르시겠다면 제가 매주마다 하나씩 완전히 그 감이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셔서 내 매장에서 팔고 있는 메뉴가 현재 온라인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만약 내 가게의 메뉴가 보쌈이다 라고 하면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 데 들어가 보셔서 보쌈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고 얼마나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현재 온라인에서 아주 판매를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